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적풍 전문가께서 로보로보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가 지난번에 로봇 얘기하면서 로보로보도 우리 마르스 네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예시 종목으로 들어주셨던 것 같은데 네네.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장이 정말 안 좋았는데 상한가에 안착을 했어요. 그죠. 오늘 뭐 유일한 상승 테마가 아니었나 네, 싶고요. 맞아요. 이 로봇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이 히든스탁에 두 번째 출연했던 날에 그때 제가 T-로보틱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면서 이미 사실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T-로보틱스가 이제 목표가 도달하고 나서 후속적으로 제가 또 종목을 지난번에 가져와서 오늘 목표가 도달하기도 했었죠. 로보로보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다 차트가 똑같이 생겼어요. 전부 이제 바닥을 굉장히 오랜 시간 그냥 이렇게 묻혀 있다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에 방문을 해서 앞으로 로봇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시겠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관련주가 1차 급등이 나오고 오늘까지 갈지는 저도 약간 반신반의였었는데 오늘 아시겠지만 시장이 뭐 전부 다 완전히 침체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나마 재료가 좀 힘이 남아있던 로봇 관련주들이 전부 급등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다른 종목보다 로보로보가 좀 강했던 이유는 단순히 로보로보가 더 좋아서 그랬다기보다는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입니다. 시가총액이 겨우 400억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가볍게 올라갔던 부분들이고 나머지 이제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유진로봇 같은 경우들도 오늘 장중에 그래도 뭐 17% 정도 시세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도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던 만큼 일단 로봇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좀 좋은 훈풍이 불고 있는 상태라서 잘 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거의 그동안에 올라갔던 적이 없던 종목들이라서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없으면 안 되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좀 더 이 추세 상승은 이어질 거라 생각하고 보유하신 분들은 천천히 당장 바로 막 팔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여유롭게 파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힘든 장이었는데도 로봇 관련 테마를 정말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이 종목도 강합니다. 하츠입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에 도달을 하고 오늘도 보였는데 오늘도 5%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장중에는 더 많이 올라갔고요. 진단 좀 해주세요. 네, 하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게 특징지로 가준 이거 뭐냐 한다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범국가기구 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위원회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세먼지 관련주가 다시 좀 강세를 받는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하츠라는 기업이 그냥 미세먼지 관련주라서 가져왔냐. 실제 미세먼지가 최근에 솔직히 전보단 많이 나아졌습니다. 실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살 땐 다 샀고요. 매출도 늘 만큼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 더 급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진짜 하츠 같은 경우에 뭐냐 한다면은 지금까지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한다면은 얘기합니다. 2018년도 말 실제 아시겠지만 뭐 어떤 종목 올라갔습니까? 정책 관련주 올라갔죠. 전당대회 관련 정책 관련주 올라갔습니다. 2019년 초에 뭐 올라갔습니까? 수소차 관련 수소 정책 관련주 올라갔습니다. 뭐 올라갔습니까? 남북경협 정책 관련주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 급등은 뭐예요? 미세먼지 정책 관련주 움직였어요. 실제로 100%씩 150%씩 급등 랠리가 나왔던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본다 한다면은 다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하츠가 저점 대비해서 뭐 200% 급등 나오니 오늘까지도 올라간 이유는 뭐냐 한다면은 다 미세먼지가 많아서 매출이 많이 나와서 그게 아니죠. 정책이 이어지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도 급등이 나온 거고 상한가를 만들었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아시겠지만 후속주로 찍을 종목들도 뭐가 돼야 되냐. 그냥 내가 보기 좋아서 또 남들이 좋다고 해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정부 지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들을 찍어줘야 우리가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 하츠 상한가 3방에서 뭐 2방 이상 급등 나온 모습처럼 후속주로서 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겠지만 보다 지금의 이 미세먼지를 찍지 못했고 이 100% 150% 이상의 급등을 나온 정책 관련주로 매수하지 못했다 한다면은 이 다음 정책에 지원금이 충분히 들어간 종목들을 찍어줘야 수익을 내고 계좌를 바꿀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 정부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 이 테마들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지켜볼게요.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NC소프트가 정답이었습니다. 대장 중에 대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무겁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 전략 좀 잘 소개해 주세요. 일단 제가 목표가를 막 한 30%, 50% 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 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갔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 구글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스테디아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 지가 며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관련주가 뭘까 열심히 찾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NC소프트가 좋은 이유는 사실 뭐 이 자리에서 10가지 이상 설명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최근의 수급입니다. 최근에 오늘도 양시장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들 다 매도했잖아요. 근데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7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사모펀드, 연기금, 은행, 투신, 보험 다 사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만 지금 계속 이 올라가는 구간들에서 매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지금처럼 안 좋은 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쏠린다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은 아까 이제 우리 그 시황 말씀드릴 때 R의 공포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R이 이제 침체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항상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증시가 안 좋을 때, 증시가 침체기를 가졌을 때는 게임주가 많이 갔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주가 경기 방어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침체기가 온다면은 게임주가 여러분들의 어떤 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작은 종목들도 분명히 좋겠지만 가장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NC소프트를 저는 가지고 왔고요. 지금 주가가 약간 올라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장 개장하고 나서 음봉 발생 시에 하락 시 저는 매수하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는 목표가는 신고가 51만 원을 살짝 넘기는 55만 원 구간으로 일단 보고 있고 주가가 밀리게 된다면은 44만 원 부근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최대한 저가에서 싸게 사 놓으시고 목표 손절가만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또 굴욕을 당했던 그거 아니에요? 드론으로 버스 전용차로 찾는 거냐고 했던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혹시 드론 관련된 종목일까요? 네, 7대2 국대구 네. 아시겠지만 이 국도교통 7대 혁신 기술이라는 게 드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다 한다면 이게 정책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 장기 플랜을 대부분 써놓은 7대 플랜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 한다면은 정책 중에서도 최근에 정부에서 더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 아시겠지만 스마트 시티, 스마트 건설 쪽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직접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 실제 아시겠지만 로봇이 직접 하든 인공지능이 직접 하든 직접적으로 건설을 하든 이 계측, 측량 모든 것들을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음식점들을 가보면은 서비스도 요새는 스마트입니다. 뭔 소리냐? 직접 이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판넬이 있습니다. 그 판넬을 맞아요. 터치를 해서 요새는 주문을 하고 결제도 알아서 하고 그 서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자동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자체를 스마트화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 자체도 이제는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라 로봇을 통해서 이 스마트 건설을 진행하는 게 지금의 추세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로봇 스타트 기업 대략 20곳을 투자를 지원한다라는 말이 나와주면서 대략 15조 규모의 로봇 지원이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와줬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수소차를 예로 들자면은 수소차가 지원금이 600% 늘었지만 1조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번 로봇 지원은 한 방에 15조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아시겠지만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건설, 스마트 시티, 실제 7대 혁신 기술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정책적으로 지금 밀기 시작하는 게 로봇 관련주구나, 로봇 관련 기술이구나, 로봇 관련 산업이구나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상한가라든가 급등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다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왜? 지금까지 지금 4개월 동안 정책주들만 급등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빠지든 어찌되든 간에 언제는 시장 안 빠지고 언제는 시장 오르기만 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시장이 오를 때도 있었고 빠질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찍을 종목은 정책주고 그 정책적으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로봇 관련 정책이다. 그럼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서 안 간 종목 또는 더 갈 수 있는 종목을
찍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 관련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힌트에서 로봇이라는 거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은 12조 규모로 삼성과 뭔가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네, 직접적으로 이제 삼성과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다관절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로봇 자체도 관절이 몇 개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행위라든가 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관절 자체가 굉장히 많은 로봇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로봇은 어디에 쓰이냐? 정밀한 스마트폰에 대한 뭐 실제로 조립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반도체에서 쓰일 수 있는 정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로봇가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과 공동 개발한 이 다관절 로봇이 아시겠지만 대략 시장 규모가 12조 규모다. 지금까지는 뭐 사실상 보면 아시겠지만 뚜껑을 단다든가 아니면 좀 쑤인다든가 그 정도였다면은 이제 기술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그럼 그 기술력이 어디까지 가고 있냐? 우리가 과연 IT 반도체 쪽에 가고 끝인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다 의료 쪽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삼성과 공동 개발 로봇이 다관절 로봇도 있겠지만 또 한 개를 더 개발했습니다. 뭐냐 한다면은 바로 이 노인들 실제 우리가 고초 고령화에 따라서 보통 보행을 못하는 노령화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걷지 못하고 사실상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굉장히 불편이 많은데 이 아시겠지만 실제로 노약자용 웨어러블 기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행을 도와줄 수 있는 로봇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걷지 못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대부분 뭐 이 앉아서 가는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휠체어라든가 타고 다녔다면 이제는 직접 걸을 수 있고 직접 걷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다는 거죠. 실제 이 기업과 삼성이 공동 개발한 부분에서 정부 지원이 15조 들어오는데 거기다 더불어서 삼성과 시장 규모로 봤을 때 12조가 넘어간다는 거죠. 다관절 로봇보다 더불어서 아시겠지만 노약자용 웨어러블 기기다. 노약자용 의료용 로봇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장성이 더욱 많은 부분이고 노약자용 웨어러블 뭐 다리 보행용의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뭐다? 이 로봇을 가지고 이제는 수술까지도 갈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 점차 발전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자, 적풍 전문가님, 우리 그동안 로봇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두 종목도 네네. 소개해 주시면서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는데 좀 한번 우리 추리를 해보자고요. 일단은 제가 영상을 되게 많이 봤어요. 이렇게 다리에다 이렇게 끼면은 네네. 되게 이렇게 딱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행을 쉽게 해주는 그런 로봇을 외국 영상에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 가지고 오신 것 같거든요. 혹시 생각나는 종목 있으세요? 일단 그쪽까지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이제 그 뭐 수술 로봇이나 이쪽 관련주는 있는데 삼성이랑 연관성이 좀 이렇게 불분명하고요. 삼성과 연관성이 있는 기업은 또 그쪽 분야를 하고 있는지가 되게 불분명해서 저도 오늘은 좀 이 후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거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일단 수술 로봇 쪽으로 본다면은 큐렉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은 지금 오늘 많이 올라가진 않고요. 한 11% 정도 살짝 올라간 이런 상황들인데 어쨌든 오늘 로봇 관련 재료가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관련주 중에 이제 TPC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TPC는 삼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게 확인이 됐고 뭐 스마트 공장이나 그런 부분들 삼성과 이제 열심히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기업이고 스맥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스맥은 과거 삼성에서 분사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도 이제 로봇 스마트 팩토리 하고 있고 오늘 장중에 14% 급등을 했고 그래서 일단 저도 어떤 종목인지 명확하게 떠오르는 것들은 없는데 힌트를 좀 주워 모아 보자면은 요 세 종목이나 요거랑 좀 비슷한 움직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종목으로 추리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이 최대 거래량이 오늘 나온 거예요?
네, 이제 이 3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최근에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안 갔던 종목들이 있어요. 실제로 수소차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2018년도 초에도 평창올림픽 이슈 나와주면 수소차 관심 받았고요. 수소 관심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서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다가 새롭게 관심을 받는 종목들은 바로 거의 1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급등 랠리의 시작을 알린다는 거죠. 예시를 든다 한다면 바로 이번에 미세먼지 관련주입니다. 작년을 본다 한다면 우리가 무슨 관련주로 봤어요? 작년에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주라 불렀습니까? 아니죠. 작년에 우리가 황사 관련주라 불렀고요. 그 전년도 마찬가지로 황사 관련주였습니다. 황사 관련주는요, 크게 안 움직였어요. 올라가봤자 웰크론 살짝, 뭐 아니면은 뭐 모나리자 살짝 움직였지. 그 종목이 뭐 50%든 100%든 가는 종목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2019년에 거의 재난급 미세먼지가 찾아오게 되면서 그 미세먼지 관련주가 새로운 정책으로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이나 급등세 가게 나와줬고요. 실제 아까 특징들로 보여드렸던 하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츠 흐름 보겠습니다. 하츠가 급등 랠리가 나온 위치가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이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거의 3년간입니다.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거래량이, 단 한 번도 튀어나오지 않은 거래량이 3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나와주면서 이 구간에서부터 주가 상승세가 아시겠지만 대략 몇 퍼센트? 저점 대비해서 160% 거의 200%까지 나와준 모습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재난급 정책 관련주였고요. 미세먼지 관련주였습니다. 3년 만에 최대 거래량 얼마? 200% 급등 나와줬고요.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황사 관련주다. 이렇게 갈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마찬가지, 재작년도 마찬가지 황사가 있었음에도 거래량이 크게 안 터졌다. 근데 이번에 정책 이슈가 끼기 시작하면서 3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3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상승세가 저점이 몇 프로 갔습니까? 충분히 120% 가까이 우상향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냐? 우리가 찍어주고 올려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수소차 정책 있으니까 수소차 200% 300%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북기업 정책 있으니까 올라갔어요. 근데 그 두 종목은 이미 관심 많이 받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는 종목 첫 번째 뭐 미세먼지 관련주는 3년 만에 2년 만에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부터가 바로 100% 200% 올라가는 시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이 뭐냐? 지금까지 관심 못 받았던 바로 로봇 관련주라는 거죠. 그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3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이 있다면은 그 종목이 바로 지금부터 급등 랠리가 시작되는 종목이 있겠구나. 충분히 정부에서 15조, 삼성에서 12조, 총 합치면 얼마? 27조 규모입니다. 그럼 거의 뭐 제약바이오 신약 발표하는 거와 거의 비슷한 규모인데 중요보다 로봇도 의료기기 관련된 로봇이라 말씀드렸죠.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지금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있어요. 거기에 맞춘 보행자 로봇이라 한다면은 삼성과 같이 개발했다 한다면은 충분히 이슈가 받을 수 있고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27조 규모의 로봇 관련주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